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10% 할인해서 샀다고 해서 그 10,000원을 꽁으로 생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구 쓰지 말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똘똘세대 향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가계부 잘 쓰고 있으신가요? 열심히 쓰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서 시작조차 못하신 건 아닌가요? 제가 가계부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가계부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앱, 엑셀, 수기가계부 이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전 각 가계부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앱 가계부의 최대 장점은 편리함이에요. 카드 사용 후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나 통계 같은 것을 한눈에 보기 편한 것도 장점이에요. 대신 단점은 지출 기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계부는 결산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단순히 기록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엑셀 가계부의 장점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또 계산을 쉽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엑셀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고 PC나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기 가계부의 장점은 손으로 직접 쓰면서 내 소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수입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불태울 수가 있어요.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 무의식에 좀 더 깊숙이 저장된다는 영상을 지난번에 찍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여기 참고해주세요. 대신 단점은 계산 실수를 하거나 휴대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썼다가 금액이 틀리면 이거를 수정하느라 화이트를 사용해야 돼서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고요. 우선 제 생각은 3가지 가계부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앱 가계부부터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엑셀이나 수기 가계부를 병행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비교하느라 시작하지 못하는 것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가계부를 1일부터 말일까지 써야 되나요? 아니면 월급날부터 다음 달 월급 전날까지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가계부 기준일은 결산을 생각해서 1일부터 쓰고 있거든요. 회사 급여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제가 만약에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를 하게 될 때 급여일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결산을 월 단위로 하면서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작년 이맘때와 올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1일부터 말일까지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한 것을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카드를 쓴 날에 적어야 될지,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에 적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돈을 아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를 없애고 딱 1년만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하는 것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확실히 카드를 쓸 때와 현금을 쓸 때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돈 관리하는 것도 훨씬 편리하고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돈 관리가 잘 되어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는 날, 즉 돈을 쓰는 날에 기록을 하시면 돼요. 전 카드도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다음 달 14일에 빠져나가도록 설정을 해놨는데요. 다음 달 14일에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번 달 말에 선결제 방식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은 챙기면서 체크카드처럼 예산 내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할부로 구매한 것은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예요.
전 우선 할부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종종 병원비라든지 큰 돈이 나갈 때는 할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6개월 할부로 납부를 했는데요. 이때 기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결제한 날에 자동차 보험료 괄호 하고서는 1/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같은 날에도 자동차 보험료 괄호하고 2/6이라고 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할부가 총 몇 개월에 지금 현재 몇 회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5번째는 보험료와 대출은 어느 항목에 적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종종 보험료랑 대출을 저축 항목에 적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험료와 대출은 저축이 아니라 고정 지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작성을 하면 돼요. 6번째는 더치페이 기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더치페이는 가계부의 기타 항목에다가 독서 모임 더치페이 1만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5만원을 내고 나머지 4분에게 만원씩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변동 지출의 기타 항목에다가 독서 모임 더치페이 5만원이라고 먼저 써두고요. 나머지 4분에게 받을 것을 메모에다가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적어두고 있어요. 그래야 5만원이란 돈이 나갔고 나중에 4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음을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가계부를 쓸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현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7번째는요.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어떻게 가계부에 기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출석 체크로 쌓은 L포인트 10,000원을 결제했을 때 저는 이 10,000원을 현금으로 혹은 카드로 쓰는 것처럼 가계부에 기록을 해두고요. 그 10,000원은 부수입에다가 10,000원이라고 적어둬요. 그리고 저희 부수입 통장인 노화 통장에다가 옮겨두고요. 또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10% 할인해서 구매할 경우 먼저 수입으로 10,000원을 잡고요. 그리고 상품권을 쓸 때마다 평소에 지출할 때 쓰는 것처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10% 할인해서 샀다고 해서 그 10,000원을 꽁으로 생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구 쓰지 말자는 거예요. 또 출석 체크로 모은 포인트도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으로 여겨서 아껴 쓰자는 의미예요. 상품권과 포인트에 대한 기록은 조금 어려워하셔서 나중에 영상을 따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작성해뒀던 블로그 글을 댓글에다가 달아둘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역시 슬럼프에 빠지거나 가계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루 이틀 미루다 한 달이 밀리고 이렇게 가계부에 구멍이 나도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다시 가계부 작성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 10분만 기록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돈이 새어나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2020년 가계부 쓰기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혹시 가계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